대회장님, 9월달 휴가 계획입니다. 그 9월달에 추석 명절도 있는데 9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간부들 휴가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9월 25일부터 28일까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방위산업전 DX코리아 방산전시회가 열리는 기간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2년에 한 번 열린다는 대한민국 최고의 방위산업전 DX코리아 말하는 거야? 방산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축제, 대한민국 무기 수출의 핵심이 되는 DX코리아가 국내 최고 전시시설인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벌써 10년 동안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장래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전시회로 브랜드 가치가 높은 DX코리아가 또다시 열리는구만. 그러면 이번에 우리 장병들 중에 몇몇 인원들은 파견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번 행사는 국방부, 방사청, 그리고 국군 장병을 최고의 VIP로 모시는 행사로 통역병이나 운전병 등 군에 일체 부담을 주지 않는 외부 민간 인력을 활용합니다. 좋아, 아주 좋아. 대한민국 최고의 방위산업 전시회 DX코리아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개막합니다. 다가올 미래의 무기체계와 변화하는 국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 DX코리아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방산기업들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군훈련소 논사훈련 난리난 상황이다 라는 내용인데, 제가 어저께 이걸 밤에 새벽에 늦게 저한테 또 제보를 해주셨는데 팩트체크를 좀 현역들한테 좀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인지된 사실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전파를 받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단순하게 잘못했다, 못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꿔야 되는가,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많이 걱정을 하실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사이에서 오해도 많아지고 막 걱정도 많아지고, 그렇게 돼서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도 글씨로 게시물을 올렸는데 이걸 좀 많이 좀 쉬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사실 이제 육군훈련소 관련해서 메일도 몇 개를 받았는데 제가 제대로 확인을 다 못 해봤어요. 제가 또 바쁘기도 했고 이 내용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지휘부는 육군훈련소에 관심이 없다, 개선해야 될 것들이 많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제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또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바로 그저께 금요일이었을 겁니다. 자, 논산훈련소 29연대에서 이 친구들이 이제 행군하고 교장을 복귀하다가 한 20-30여 명이 갑자기 단체로 탈진하고 쓰러지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새벽에 기상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새벽에 일찍으로 기상을 하고, 그 다음에 5.4km 정도를 걸어갔다고 한다. 편도 7-80분, 한 번 갈 때마다 거의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을 걸어서 가고 훈련하고 돌아오는 길이 오전 10시인데 그때가 이제 너무너무 더워서 이제 많은 인원들이 이제 탈진하고 쓰러졌다 이겁니다. 이제 한 개의 부모님이 아니라 다 각각이 다른 부모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방금 통화했어요. 29연대 저희 아들도 쓰러졌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체온을 재니 38도가 넘었다고 하고, 간편한 복장으로도 걷는 것도 힘든데 무장하고 가방 메고 1시간 이상을 걸으니 화도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데려오고 싶어요 라는 이제 부모님의 말씀 또 있고요. 그리고 저도 방금 통화했더니 심각한 것 같아요. 심정지가 왔다는 얘기도 있고 병원에 실려갔다는데 제발 무시하기 바랄 뿐입니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다음날 각개전투도 시범만 보고 더우니까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저 어머님께서, 어떤 어머님은 저희 아들도 분대원들이 쓰러지는 거 보고 너무 놀래서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 29연대에 탈진해서 CPR까지 하고 하반신 마비 온 동기도 있다고 하고요. 쓰러지는 건 부지기수고 정말 듣는데 너무 화가 났다. 29연대 정말 융통스럽게 하는 것 같다. 이런 연대장님 좀 비난하시는 얘기도 있고, 자, 아이에게 참고 버티지 말고 건강에 안 좋으면 바로 이야기하라고 했다. 목요일에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은데 금요일에 똑같이 3시 반에 기상해서 각계를 똑같이 갔다고 하니까 너무 심한 것 같더라. 좀 제대로 인지하고 해야 되는데 우려가 된다 라는 말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훈련은 해야 되는 게 맞죠. 훈련은 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훈련을 해서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지금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금일 통화 중 폭염인데도 불구하고 식수가 충분히 보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 아울러서 소금조차 지급되지 않는다니 포도당 그런 게 준비가 좀 안 돼 있었나 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온열 손상 키트, 폭염 키트 같은 거 해가지고 포도당이나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교관들과 조교들이 계속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금이라는 표현은 소금을 들고 다니진 않죠. 포도당이나 뭐 식염 포도당 그런 거나 무슨 뭐 그런 거를 들고 다니지 우리가 소금을 들고 다니진 않을 거예요. 부모님께서는 소금 있어라고 물어보니까 훈련병은 단순하게 소금은 없었는데 라고 표현했을 것 같아요. 다 이제 응급처치 키트를 다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고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 폭염에 훈련병들이 쓰러지길 바라느냐, 뭐 사고가 난 뒤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좀 식수나 이런 것도 좀 지원이 잘 됐으면 좋겠다. 각계 훈련 이동 시 탈진으로 실신한 훈련병들이 다수 발생하고 과호흡 그리고 뭐 훈련병 CPR까지 시행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다. 알고 있다. 똑같이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훈련했다고 하는데 훈련병들의 건강이 우려됩니다. 라는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이 너무 뭐 헬리콥터 마음 아니냐, 너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죠. 최근에 12사단 훈련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차라리 징징대고 이야기해서 우리 아들 안 다치고 오는 게 더 우선인 거지. 뭐 그냥 말없이 그냥 군인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지켜내면은 우리 군이 지금까지 그런 거 많이 배신해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유별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혀 유별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것들이 혹시나 전화가 올까 아침부터 기다렸는데 저녁 7시가 돼도 연락이 안 오더라. 그래서 이 부모님께서는 또 전화하면 극성 엄마라고 찍힐까봐 전화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자꾸 주변에서 인터넷에 뭐 29연대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니까 본인 아드님이 29연대인가 봅니다. 불안하잖아요. 30분만 기다리다 하다가 8시 반에 상황시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극성 엄마라고 찍히면 어떡하지? 불안하기도 하지만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당시 중대장님이 전화를 바꾸면서 아이가 고열 때문에 훈련소 군병원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9시가 넘어 괜찮아지면 훈련병이 전화할 거다. 9시 40분쯤 통화하고 마음이 또 가라앉았다. 29연대가 각계전투 훈련하면서 많이 힘들었나봐요 하면서 모두 남는 아들들 잘 버티길 기도드립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이게 부모님들이 충분히 오해가 될 만한 상황이고 걱정이 되죠. 인터넷에 뭐 29연대에 뭐 지금 애들이 쓰러졌네, CPR을 하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드님이 연락도 없고 그 다음에 막 그런 이야기는 계속 들려오고 그럼 상당히 불안하죠.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당연하게 어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인을 떠나서 여러분들 군대 보낸 자식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입장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미리미리 알려주고 미리미리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한 번이라도 언지라도 줬으면 좋겠는데 물론 걱정하실까봐 언지를 안 준 것 같기는 한데 이거를 요즘 같은 세상에 최근에 12사단 훈련소에서도 분명히 이런 일이 있고 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좀 이런 거를 선제적으로 좀 알려주고 게시판이라도 이야기해준다면 조금 부모님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심지어 최소한 응급실에 간 친구들 정도만이라도 부모님한테 연락을 좀 했다라면 부모님은 조금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보면은 뭐 이제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 훈련을 잘 시키겠다고 해서 하는 거는 뭐 이해를 한다. 그리고 더운 날씨에 뭐 이렇게 식수가 이런 게 보급이 안 되고 있는 게 좀 아쉽다. 뭐 CPR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걱정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걱정이 될 만한 일들이 벌어지면 이제는 사실 빨리 선제적으로 먼저 알려드리고 먼저 이러한 걱정을 해소시킬 수 있게끔 게시판을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것들을 굳이 부모들이 알아보고 훈련병의 입을 통해서 오해가 증폭되고 이 오해가 또 잘못된 귀로 들어가고 또 이게 언론에 들어가고 이렇게 돼서 더 큰 오해를 만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군인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좀 이야기할 걸 이야기해주고 이런 일이 있었다. 훈련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더우면 쓰러질 수도 있고 탈진할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는 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야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왜 아무런 반응도 없고 왜 공지사항도 안 올려주고 부모가 다 일일이 전화해서 우리 아들 괜찮나요? 뭐 별일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뭐 쓸데없는 사진 찍어서 밥 먹어 올리고 메뉴 올리고 그런 거보다 정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선제적으로 조치하라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건데 쓸데없는 식단이나 올리고 맛있는 음식 올리고 하는 것보다도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저는 이게 본질적으로 왜 중요한 걸 빼먹고 쓸데없는 거에 집중을 하는가 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거 성의를 떠나서 부모는 중매 이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기상시간 논의를 하더라도.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연대별 코너에다가 이제 글을 올리시는 거예요. 폭염에 관련해서 뭐 예방사고 부탁드린다. 이게 심각 단계인데 좀 도와달라. 이렇게 좀 이렇게 걱정이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아이들 몸이 안 좋다? 몸이 안 좋습니다.
맞아요. 몸이 안 좋고 옛날처럼 체력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거에 맞게 우리도 좀 변화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준비가 좀 많이 필요한 건데 사실 지금의 훈련소 교육 과정은 너무 짧아요. 너무 짧습니다. 훈련소 교육까지 얼굴이 안 나오니까 힘들구만. 훈련소 교육까지 너무 짧습니다. 그 기간 내에 훈련병의 수준까지 올린다는 건 사실 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 친구들 체력이 안 좋은 것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좀 훈련소 기간을 좀 더 늘려서 체력 단계 걸음마부터 좀 체력을 조금씩 기르고 그리고 나서 전투복을 입고 전투훈련을 하는 그러한 플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의 당장의 훈련소의 기간은 너무 짧은 기간에 입대하자마자 전투복을 입고 입대하자마자 소총을 들고 바로 훈련을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훈련소 기간 동안 좀 기간을 한 달이라도 좀 더 늘리던가 아니면 최소한 2주라도 늘려서 체력 단련 기간부터 전투복을 입지 않고 활동복을 입고 체력 단련을 이 걸음마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조금 체력이 올라오면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러한 것이 없이 그냥 이렇게 너무 바로 훈련하다 보니 이렇게 좀 요즘 체력이 안 좋은데 많이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지금이 더 더워요. 여러분들 지금 과거보다 계속 지금 뉴스를 보시면 모르겠습니까? 과거보다 지금이 더 더워요. 더 덥고 계속 이 여러분들 그 지구온난화로 해서 매년 갱신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꾸 라떼 옛날엔 더 더웠다 그런 말씀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애들이 동력들이 체력이 안 좋아지고 많이 운동 안 하고 있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걸음마부터 가르쳐주고 안 되는 거를 안 된다고 부정하고 훈련을 낮추지 말고 그걸 인정하고 훈련을 걸음마부터 정말 간단히 걷고 살짝 뛰는 것부터 천천히 걷는 수준으로 뛰는 것처럼 천천히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그 다음에 전투복을 입히고 훈련을 가자라는 게 저의 이제 생각입니다. 군인인데 애들이라고 한다. 뭐 애들이 맞습니다. 뭐 성인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오는 친구들이에요. 체력이 많이 안 되어 있다고요. 그걸 인정해야죠. 아니 인정을 안 하고 그냥 야 군인이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아이 그러면 좋죠. 군인이니까 군인의 스타일대로 바로바로 훈련하고 바로바로 소총 쥐어주고 각개전투하고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친구들은 우리가 징집한 병력이에요. 준비해서 뭐 해병대처럼 해병대 가려고 시험 보고 체력 검정을 보고 온 친구들이 아니라 정말 그냥 억지로 끌려온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친구들이 체력이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뭐가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병력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병력들에게 걸음마부터 가르쳐줄 수 있는 훈련소의 체력 단련 기간도 조금씩 늘어나야 된다. 너무 지금 훈련소 교관들에게 바라는 것도 너무 높아요. 훈련소의 소장님들이나 야전에서도 야 훈련소 갔다 왔는데 애들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훈련소 기간에는 여러분들 정말 많은 것들이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전 좀 아쉬운 게 이번 훈련소에서 좀 아쉬운 점은 공지사항 올리는 곳이 있어요. 2023년 7월 3일에는 코로나 완치자 후속 복귀간 사고 관련 안내 이렇게 마지막 코로나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도 몇 월 며칠 온열 손상으로 인한 환자 후송, 응급실 인원 에 대해서 몇몇 훈련병 응급실에 입원 후 조치했다 부모님께 연락을 따로 드렸다 이렇게 해서 좀 해소할 수 있는 글귀를 남기고 이거에 대한 사후 조치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훈련에서 어떻게 조치할 것이고 지켜보겠다라고 글을 좀 공지사항에 남겨준다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고 조금이라도 신경 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면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군대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속여왔기 때문에 은폐한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이런 오해를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오해를 만드는 것을 좀 막아야 된다. 분명 우리 군인들 지금 잘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현역에 있는 우리 현역 간부님들이 충분히 조치하고 충분히 응급처치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혀 그거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부모들에게 우리가 스스로 먼저 알리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공지사항에 올리고 했다면 조금이나마 부모들도 좀 안심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것을 꽁꽁 숨기고 꼭 부모가 기다리고 있다가 전화를 해서 내가 또 유별난 부모가 될까봐 조심스럽게 전화를 했는데 우리 아들이 응급실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로서는 상당히 배신감을 느끼죠. 정말로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걸 얘기 안 해줬어요? 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죠. 이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육원이니 이게 어린이집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못된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고 내 가족이 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군에서도 그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아무튼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 조금 아쉬워요. 자, 그런데 지금 훈련소 교관들의 현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소는 원하는 게 너무 높아요. 훈련 기간은 우리가 짧은 훈련소 기간밖에 없는데 이 기간 동안 체력을 올리고 훈련 수준을 올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훈련소 교관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정말 아픈 친구들 병무청에서 거의 정말 장애가 있는 친구들까지 이 훈련소에 끌려오고, 거기다가 심지어 훈련소에 오기 전에 나라사랑 카드랑 제발 적금 좀 해결하고 와야 되는데 나라사랑 카드도 안 만들고 온단 말이야. 그러면 또 은행 데리고 와서 연결시켜줘. 또 뭐 안 가지고 온 친구들 뭐 행정조치해줘. 정말 훈련소 교관들도 훈련만 하고 싶은데, 훈련만 제발 제대로 양성하고 싶은데 기간도 짧고, 그 기간 내에 갑자기 뭐 어디 교회를 가, 어디를 가, 누가 온다고 행사를 가, 뭐해,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훈련소 교관들이 제대로 교육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훈련소 교관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뭐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제대로 양성할 수 있는 기간과 시간을 주고, 그리고 이들도 쉴 시간이 필요한데, 사실 지금 상당히 교관들도 매우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에요. 교관들이 정말 많이들 그만두고 이제 훈련부사관 연장하지가 않습니다. 그거 되게 힘들어해요. 너무 힘들어합니다. 내일도 월요일날 훈련소 교관들은 새벽 3시에 출근을 합니다. 곧 지금 취침하고 자고 있을 거예요. 새벽 3시에 출근을 해서 새벽 4시부터 일과를 시작해야 돼요. 훈련소 교관들은 벌써 지금 일과가 바뀌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몇 년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 교관들이. 정말 육훈소에 있는 그 노하우를 가진 우리 훈련부사관들이 다 연장을 안 하고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능력 있고 의지 있는 사람들도 다 떠나갑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근데 원하는 건 많아. 페인트 칠해 훈련소 교관들한테 정말 별의별 걸 다 시키거든요. 자, 지금 내일 교관들이 뭘 하느냐, 온열 손상 FTX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화가 나는 게, 온열 손상이 나니까 온열 손상 FTX를 한대요. 여기 있는 교관들 응급처치 부사관입니까? 여기 있는 조교들 응급처치 요원들이에요. 다 조교들입니다. 그런데 내일 가서 온열 손상 FTX 하기 위해서 또 행정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온열 손상 FTX 뭐 있습니까? 뭐 쓰러졌다 그러면은 응급처치하고 뭐 응급처치 키트 꺼내가지고 뭐 먹이고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최근에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온열 손상 또 FTX를 한다고 또 다들 간부들이 한숨을 쉬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더해지는 거, 잡무가. 또 총장 온다, 또 국방부 장관 온다, 누구 온다, 당직에 예초에 땡볕에서 훈련하고 또 그날 당직 쓰고 예초하고 잡무하고, 이런 일들이 교관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교관들도 상당히 지금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매년 여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매년 여름마다 매번 있는 이슈고 매번 힘들어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꾸 더우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꾸 실내 교육을 하고 각개전투는 그냥 시범식 교육만 보기만 하고, 자, 이렇게 하는 것도 알겠지? 자, 더우니까 자, 보는 것만 넘어갑시다. 자, 보고 넘어갑시다 라고 패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의 이 더운 날의 훈련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훈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럴 거면 우리가 과감하게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은 훈련을 중지하는 게 맞다. 차라리 이때는 기수를 안 받아버리는 게 맞다. 잠시 멈춤을 가야 된다. 우리가 잠시 멈추고 이 안에서 예초를 돌리고 차라리 부대 정비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더운데 어차피 훈련이 안 돼요. 더우니까 아무것도 안 해. 체력 단련도 못 해. 더우니까 훈련도 다 축소해. 이렇게 행정수료하듯이, 자, 봤지? 자, 알겠지? 자, 봤으니까 패스할게. 자, 오늘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 해서 넘어가겠다 라고 넘어가서 이렇게 애들 훈련소 내보낼 거면 차라리 이 기간을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전부대에서도 이 기간에는 웬만한 훈련 안 해요. 이 기간에는 전술훈련도 안 하고요. 이 기간에는 유격훈련도 안 가고요. 이 기간에 사격도 안 해요. 이 기간에는 정신전력 교육만 합니다. 야전부대. 근데 부대관리주만 해요. 보통 아시잖아요. 야전부대도 이때는 너무 더워서 부대관리 아니면 정신교육, 따뜻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속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야전부대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의 고도의 훈련을 가리켜서 야전으로 보내야 되는 훈련소에서 이 기간에 아예 훈련하는 것 자체가 전 잘못됐다고 봅니다. 훈련하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사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더운데, 어차피 안 되는데, 어차피 이 기간에 제대로 훈련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워서 온도지수가 높아서 다 이동 금지, 5개 활동 금지, 다 실내에서 하고 다 훈련 중지시킬 거면, 이럴 거면 차라리 이때 가장 온도지수가 높은 이 기간 한 달 동안은 잠시 멈춤을 가지고 차라리 부대 정비를 하고 훈련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 훈련소만큼은. 그렇다고 훈련소 뭐 훈련 안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합니까? 부대 관리해야지, 예초해야지,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아무튼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이 시간 억지로 끌고 가야 되는가? 이번 때마다 매번 우리 가족들이나 매번 훈련병들이 탈진하고 쓰러지고, 이때마다 매번 교관들이나 훈련부사관들이 죄인이 돼야 되는가? 아니, 매번 죄인이 돼야 되는데 왜 억지로 이 시간에 해야 됩니까? 이 기간만큼은 잠시 멈춤을 하자고요. 이 전에 7월 중순에 수료하는 기수를 이유로 한 달간 잠시 멈춤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야전에서는 그때 신병이 안 들어오면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오케이,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어떻게 합니까? 이 한 달 동안 어차피 한 달 동안 만들어도 안 되는데 잠시 멈춤을 가야죠. 어차피 사람이 줄어요. 어차피 들어오는 인원들 줄고 어차피 교육 인원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만큼만 잠깐 신병 양성을 잠시 멈춤할 수 저는 있다고 봐요. 차라리 추울 때는 뛰면 등만이지만 더울 때는 이건 진짜 위험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다. 자, 아까 교육훈련이 제대로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번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자, 교육훈련 저렇게 여름에 자 봤지? 자, 이렇게 하는 거다. 자, 사격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각개전투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더우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이해만 하면 된다.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훈련이 나중에 야전부대 가면 이건 뭐 간부인지 병사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거는 뭐 신병교육도 하는 거 아니지만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 훈련소에서 기본적으로 이건 병 기본에 포함되어야 되는 장비인데, 물론 이 장비를 병 기본 훈련 때 하진 않죠. 물론 야전부대에서 교육이 돼야 되는 거지만 이런 일들이 이제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웃음 짤을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 수 없는 기간이라면 차라리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축소하고 덥다고 안 하고 온열지수 파악하면서 훈련할 수도 없고 부모들의 그런 민원도 받으면서 또 우리 교관들이 계속 죄인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기간을 과감하게 멈춤으로 가자. 잠시 멈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시에도 물론 전쟁이 뭐 더우면 안 나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굳이 우리가 위험을 감수할 기간을 잠깐 피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소나기는 피해가는 것처럼 이런 혹서기에도 살짝 피해가는 것이 나쁘지 않다. 그렇게 우리가 그 한 달 동안 그 쉬는 것이 국방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지금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임원사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임원사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더니만 또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미군들 시설입니다. 자, 이게 실내 훈련장인데 사실 미군들이 먼저 했던 훈련이에요. 근데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없는 게 아니야. 우리도 있어.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논산훈련소의 훈련소를 옛날처럼 걸어서 멀리 야외 교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훈련소에 이만한 대규모 한개 연대를 소화할 수 있을 만한 대규모의 훈련장을 만들어야 된다. 실내 훈련장을.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훈련이 없을 때, 그러니까 물론 야외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이런 훈련소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좀 제가 또 따로 들림에 의하면 신병교육대에서 어떠한 신병교육대 종교시설에서 자신네들 종교시설 만든다고 부지를 더 많이 사용하고 거기 뭐 만들고 하면서 부지를 더 사용하게끔 허락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신병교육대는 종교활동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종교활동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신병교육이 훈련소의 교장인데, 이러한 교장들을 좀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좀 그런 교장 투자가 되지 않았다라는 좀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확인해 봐야겠지만, 자, 아무튼 이러한 훈련 교장이 많이 만들어진다면 한개 연대급이 소화할 수 있는 훈련장들이 많이 만들어져야겠죠. 지금은 예비군 훈련장에 이렇게 실내 사격장도 있고 실내에서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사격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안에서 구급법도 할 수 있고 저 시뮬레이션 넣으면 돼요. 구급법도 할 수 있고 사격 훈련도 할 수 있고 화생방도 할 수 있고 여기 안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이 규모를 연대급으로 크게 만들어서, 그럼 우리가 훈련소에 이제는 그런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과학화 장비를 더 많이 넣어놔서 최소한 이런 눈이 오거나 혹서기에는 이런 훈련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어놓아서 한개 연대를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훈련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이 훈련 시설에 우리가 투자를 좀 해야 된다. 결론은 자꾸 우리가 무기를 사고 전차를 사고 전투기를 사는 거에서는 돈을 아끼지 않지만 우리 왜 이 가장 중요한 장병 교육의 기본이 신병 교육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제는 야전 부대는 신병 교육 때도 이제 없어지고 있어요. 다 육군 훈련소로 통합될 겁니다. 그럼 이제 야전에 있는 신병 교육 때 다 없어지고 신병 교육대로 통합이 된다면 신병 교육 때는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산실의 우리 장병들을 길러내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러한 실내 교육장들이 이제는 만들어줘야 됩니다. 상당히 큰 규모로 만들어줘서, 지금 물론 걸어가는 것도 훈련이고 행군이고 물론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거기까지 걸어가는 동안 이미 지쳐있어요. 병력들이 거기 가서 이미 지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거기 가서 눈 풀려 있는 거야, 애들이 다. 아유, 힘들어, 도착했다, 아유. 자, 사격 훈련하자. 눈 풀려 있고 다 꾸벅꾸벅 졸고 있고 이미 도착하는 순간 애들이 진이 빠져 있는 겁니다. 자, 물론 거기까지 가는 것도 훈련이 맞거든요.
훈련이 맞고 그 체력 단련도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훈련은 훈련대로 하고 체력 단련 따로 하면 되잖아요. 체력 단련 따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까운 곳에 이렇게 과학화 전투 훈련, 과학화 훈련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체력단 따로 또 반영을 해서 체력단 교관들 있잖아요. 야전 부대에 아니면 뭐 교관들 중에서 체력단련 그 배지 따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체력 단련을 또 체력 단련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훈련은 훈련대로 체력 단련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교장까지 걸어간다고 끝입니다. 그 체력 단련이 되냐?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군장 메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냥 고난의 행군이에요. 고난의 행군 끝나면 훈련도 더우니까 대충 끝나고 그리고 또 돌아올 때 또 땀 삐질 흘리고 그리고 체력 단련은 못합니다. 왜? 더웠고 진이 빠졌으니까. 그럼 이게 이도 저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도 저도 아니다. 이게 훈련이야 체력 단련이야 이게 뭐 행군 훈련한 거야 오늘 뭐 하루 종일 행군 훈련한 거야 뭐 훈련을 한 거야. 근데 지금 훈련하기 너무 덥죠? 여러분들 지금 더워요 안 더워요? 제가 오늘 나가서 잠깐 있어봤는데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납니다. 가만히 있어도 너무너무 더워요. 너무너무 더워. 근데 야외에서 훈련하는 게 지금 사실 가는 게 안 더워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 덥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야외에서 훈련할 수 있어요? 난 못해요. 나 너무 덥더라. 깜짝 놀랐어. 너무 더워서. 깜짝 놀랐어. 너무 더워서 오늘. 가만히 있어도 더워요. 습하고 더운데 이런 날씨에 훈련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휘관들이 훈련을 또 안 시킨다는 거예요. 더우니까. 너무 더우니까 야 오늘 훈련 시범식으로 해. 야 조교들 니들이 보여줘. 예 하고 보여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숙달이 안 되어 있겠죠. 그럼 계속 악순환이라는 거죠. 악순환. 내가 이 날씨에 훈련시키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훈련장을 만들어줘서 이 날씨에도 조금 선선하게 훈련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교육을 받고 야전부대에서 제대로 그 전투력을 발휘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전투력을 못 발휘한다니까요? 그냥 배우는 게 없잖아. 지금 뭐 훈련소 와서 행군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걷기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땀 흘리고 다 정신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점이 좀 아쉬워요.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훈련 시설에 투자를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빨리. 지금 점점 이제 소수 정예가 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이제 크게 돈을 반영해서 여단급으로 저런 실내 교육장 저거 무슨 뭐 PLT였나 LTB였나요? 그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예비군 훈련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전부대가 아니라 이제 최소한 육군 훈련소만큼에는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지금 훈련한다 그러면 대강당에서 하잖아요. 강당은 여러분 훈련장이 아니에요. 강당은 체육관이고 강당엔 강의를 하는 곳입니다. 근데 애초에 훈련장을 만들어야지 왜 강당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훈련을 합니까? 안 그래요? 애초에 강당만한 사이즈의 훈련장을 만들어주면 되죠. 실내 훈련장을. 그리고 거기 안에 이러한 장비들을 집어넣고 여러 가지 상황을 조성하고 화생방도 하고 그리고 사격도 하고 구급법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더 안전하게. 그리고 나서 날이 좀 풀리면 야외에서 분소대 공방을 하던 야외에서 마일드 장비를 차고 훈련하고 또 하면 되죠. 이 안에서는 병기본 숙달 훈련을 위주로 하고 에어컨도 나오고 온도가 조절이 되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교관들이 뭘 안 챙겨갔니 교관들 제대로 신경을 안 써니 지휘관들 더워 죽겠는데 왜 훈련을 시키니 그렇게 비난할 것이 아닙니다.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더운 날씨에도 이런 조종할 수 있는 과감한 지휘관의 판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참모총장도 이런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엔 우리 야전부대의 병력들 못 보냅니다. 과감하게 멈추고 그 다음에 시설비, 사업비를 예산을 투자해 주시고 한 다음에 과감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고 나서도 문제가 생기면 비난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훈련소에 있는 지휘관들이나 간부들한테 비난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더운데 하긴 하라고 하는데 저는 미래 비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 비전을 위해서. 미래의 효율.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더우면 전쟁 안 나냐 그런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효율을 따졌을 때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미래 장병 양성에 더 좋은 질 좋은 훈련병을 양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비난하자 그냥 욕하고 야 훈련소 교관들 니들 뭐했냐 애들 다 죽이려고 하냐 이 살인자 새끼들 이렇게 욕만 하면 할 수 있죠. 욕만 하면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그냥 비아냥거리는 거고 다들 기분 나빠지는 거잖아요. 지금의 훈련소에 있는 훈련 부사관들 열심히 안 합니까? 정말 열심히 합니다. 죽을 것 같이 해요. 오늘도 죽을 것처럼 한다고요. 그렇게 훈련하고 당직을 쓰고 그렇게 훈련하고 예초기 돌리고 있어요. 애들 챙겨야 되고 애들 밥 먹여야 되는데 그 와중에 또 예초하러 가고 뭐 그런다고요. 훈련소 교관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환장할 일이죠. 그럼 이런 일이 발생하면 공보장교나 아니면은 인사과장이나 그런 장교들이 나서서 파악하고 공지도 해주고 조치를 좀 해주는 게 맞죠. 이게 훈련소 중대장들이나 훈련소 교관들한테만 떠넘길 일이 아닌 겁니다. 참모들이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좀 그 점이 아쉬워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더우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는 곳이 군대예요. 사람이 있는 곳이니까. 그럼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미래에 우리 후배들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편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질 높은 더 제대로 군인 교육을 시키자라는 거지. 쟤는 더 쉽게 하자, 더 약하게 하자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약하게 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시설을 만들어주고 제대로 교육하자 이거예요. 덥다고 대충 하지 말고, 덥다고 행정수료하고, 덥다고 야 봤지? 자 이해했지? 자 더우니까 자 오늘 이거 그냥 시범식 교육으로 넘어갈게 라고 하지 말고 제대로 훈련소를 만들어서 제대로 실내 교육장을 만들어서 제대로 교육하자 이겁니다. 자 그건 똑같습니다. 이게 학군단도 똑같은 거예요. 학군단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저번에 방송을 했는데 학군단도 지금 너무 더우니까 학군단장님 지시하에 일과 시간에 체육대회 하지 마라. 너무 뜨겁고 너무 더우니까. 그리고 뭐 교장 이동할 때 편제화기 교육한다면서 편제 장비 들고 가지 마라. 케이스에 들고 가지 마라. 그 작전모랑 디지털 티셔츠만 정글모랑 디지털 티셔츠만 입고 돌아다녀라. 방탄모는 교육 받을 때만 써라. 너무 더우니까. 뭐 유격 훈련 너무 덥고 힘드니까 하지 말고 뭐 각 결정에 따라서 알아서 해라. 선택형으로 해라. 대대장 결정에 따라서 선택형으로 해라 라는 이야기로 합니다. 그래서 독도법도 더우니까 실기하지 마라. 자 이렇게 될 거면 봐봐요. 학군단도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더우니까 나름 신경을 쓴다고 이제 뭐였지? 고온손상 대비 훈련인가? 이런 말로 지금 더우니까 이제 훈련을 좀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이해는 됩니다. 더우니까 이해는 되는데 장교들은 이런 걸 다 수료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아예 교육 훈련을 겨울로 바꾸던가 동계 훈련을 부르던가. 매년 반복이에요. 매년 반복. 더우니까 대충 해, 더우니까 살살해, 더우니까 너무 힘들게 하지 마. 이게 정말로 매년 반복입니다. 매년 반복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겨울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아니면 하계훈련은 아예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더워서 와서 못하는데 장교들이잖아요. 얘네들은 원해서 온 친구들 장교들이잖아. 그럼 제대로 교육을 시켜 보내줘야 제대로 된 소위들이 가야 야전부대가 제대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덥다고 대충 가르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학군단도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교육장이 투자가 돼야 된다. 실내 교육장이 투자가 돼서 실내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유격훈련을 하던, 실내에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편제 장비를 들고 다니던, 훈련을 하던, 그런 것들이 장비를 갖추고 단독군장을 갖추고 이렇게 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미군들이 군장 안 갖춥니까? 여기 실내 시설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학군단도 이제는 이러한 시설물들에 투자가 될 때 됐다. 괴산까지 걸어가는 거 물론 체력단련 뭐 의미도 있고 행군의 의미도 있고 물론 중요하고 좋습니다. 거기 훈련장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훈련장도 구비가 되어 있어야 정말 혹서기에는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체할 수 있는 훈련장이 필요합니다. VR이 아니라 메타버스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다른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훈련장에 대한 시설비 투자가 필요하다. 우리 대한민국 군대는 너무나 슬픈 게, 자 여러분들 이 장면을 보면 얼마나 슬픕니까? 자 사실 이러한 장비들 양성교육기관에서 먼저 배워야 돼요. 훈련소에서, 그리고 사관학교, 그 다음에 학군교에서, 부사관학교에서 이 장비에 대해서 배우고 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비는 학교 교육기관에 먼저 보급이 돼서 새로 오는 신입 하사가 이거를 만질 줄 모르는 우리 그 오래된 상사들한테 교육을 해줄 수 있을 만큼 양성교육에서 배우고 와야 되는데, 하사가 와서 저거를 다루고 있는 병장한테 배우는 게 정상입니까? 저 장비가 여러분들 야전부대가 보급 1순위예요. 교육부대는 나중 4순위인가 그래요. 제일 1순위는 사관학교랑 부사관학교, 그 다음에 육군훈련소가 먼저 가야 돼요. 그래야 야전부대에서 배우고 가야 양성기관에서 배우고 가야 야전부대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야전부대가 먼저란 말이에요. 야전부대에 먼저 준단 말이에요. 교육기관에서 먼저 다룰 줄 알아야, 그래야 소대장이 장비가 들어왔을 때 장비 들어왔네? 나 생도 때 썼던 건데? 후보생 때 썼던 건데? 내가 병사들한테 알려줄 수 있겠죠. 그런데 병장한테 물어보는 건, 나 이거 안 다뤄봤는데? 나 이거 생도 때 안 만져봤는데, 후보생 때 안 만져봤는데? 그게 뭐야 김병장? 모르십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맞냐고. 이게 맞아요? 이거 병 기본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맞냐고. 애초에 이러한 우리 워리어 플랫폼이 사실 양성기관에 먼저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 양성기관에서 교관들이 제대로 이거를 장착하고 교육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군이 바뀌는 거예요. 양성기관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새로 임관하는 친구들이, 새로 교육받는 친구들이 신문물을 갖고 야전에 나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야전에 양성기관에서 구시대적인 걸 배워서 야전부대 가서 신식을 배우는 게 말이 됩니까? 새로운 장교, 새로운 부사관이 왔으면 새로운 교리로, 내가 몰랐던 신교리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와서 교육을 하는 게 맞아요? 야전거사 하는 게 맞아요? 야전거만 다 알아, 야전거만 배울 수 있어, 이게 맞습니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교육을 무시한 겁니다. 대한민국 군대의 교육을 무시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런 처참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진짜 우리 대한민국 군대 지금 많이 위태롭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이 줄고 있어요. 그럼 질적 향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투자할 때가 됐습니다. 정말 교육에 투자해야 돼요. 교육이 미래입니다. 미치겠어요 정말.